아니, 그분은 왜 굳이 그 아파트를 팔고 떠났을까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게 갖춰진 집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보안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자산으로서도 꽤 괜찮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용히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짐작하죠. 좀 한적한 곳이 좋았겠지.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겼겠지. 자식들 사는 데로 갔겠지.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설명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떠난 건 집을 바꾼 게 아니라 노후의 규칙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때 아파트 한 채는 인생의 안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만 닫으면 따뜻했고, 관리비만 내면 시설은 유지됐고, 고장나면 누군가 와서 고쳐줬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무엇보다 소중했죠. 출근하고 가족 챙기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갈 때 집은 그저 잠깐 쉬는 정거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은퇴를 맞이하면 집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집 안에서 흘러가게 되죠.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이상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더 지친다. 집은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숨이 막힌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문을 닫으면 외부와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소음도 줄고 사생활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노년에는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한번 집 안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작은 결심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복도를 지나고 현관을 나서고 다시 내려가야 하죠.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던 과정이 어느 날부터는 귀찮음이 되고 귀찮음은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그러다 내일도 모레도 그런 날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이 넓고 깨끗하냐가 아닙니다. 집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두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길어지면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공백이 됩니다. 공백은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마음은 다시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움직임이 줄고 밖에 나갈 일이 줄고 사람과 마주칠 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는데 인사하기보다 시선을 피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모르는 생활. 복도는 조용하고 현관문은 단단히 닫혀 있고 집집마다 불만 켜져 있는 풍경. 젊을 때는 그게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굳이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망이 됩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지, 내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냈는지, 혹시 쓰러졌을 때 문을 두드려 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떠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처럼 완전히 외딴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 한복판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걷기 좋은 동네, 병원과 약국이 멀지 않고 시장이 가까우며 버스 정류장까지 무리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곳, 무엇보다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노후의 설계를 다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아파트가 노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거처를 다시 고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다 듣고 나면 적어도 나중에 어디서 나이 들지라는 고민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가 나쁜 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집이든 시대와 나이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안전하고 관리가 되고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이동 동선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면 그 장점들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닫힘이라는 구조가요. 아파트는 문을 닫으면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그게 젊을 때는 자유였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분리가 고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마음을 먹어야 하고 마음을 먹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유가 줄어듭니다. 회사에 갈 이유도 없고 급하게 만나야 할 약속도 줄어들죠. 그래서 밖은 점점 특별한 일이 되고 집은 점점 유일한 세계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편은 대개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귀찮음입니다. 오늘은 춥네, 내일 나가자. 그러다가 어느새 오늘도 그냥 집에 있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끈이 생각보다 많이 느슨해졌다는 걸요. 또 하나, 아파트의 편리함이 노년의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집은 갑자기 낯선 곳이 됩니다. 계단 몇 칸이 큰 벽이 되고 작은 턱 하나가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복도 길이도 몸이 불편해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 집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조용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고정비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 매달 나가는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기, 수도, 공용시설 유지비, 수선 정립비 같은 것들이 한 달 한 달은 견딜만 해도 몇 년이 쌓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가 오래되면 보수공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내 집인데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은 다시 외출을 줄이고 다시 고립을 키웁니다. 결국 집의 구조와 경제적 구조가 함께 사람을 안으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와 잘 살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편이 없는 집이 꼭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노년의 집은 단지 편리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이 내 일상을 밖으로 열어주느냐 아니면 안으로 닫아버리느냐. 그 차이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거처는 젊을 때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흔히 따지던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방이 몇 개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전망이 좋은지, 주차가 편한지, 브랜드가 어떤지. 대부분 바쁜 시절에 필요한 기준입니다. 아이 키우고 출근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 때는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생활의 리듬이 바뀝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외출 한 번이 큰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이동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집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 앞으로의 나에게도 맞을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기준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아주 생활적인 질문들입니다.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병원과 약국, 시장,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노년의 이동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오면
도보와 대중교통이 삶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무엇이 있느냐가 곧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됩니다. 둘째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건강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큰 병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급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일수록 이동 시간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니까요. 셋째는 걷기 좋은 환경입니다. 노년의 운동은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매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공원이 가까운지, 계단과 경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런 요소가 건강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길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연결이 노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는 이웃과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억지로 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서로 얼굴을 알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작은 마주침이 자연스러운 동네의 구조를 말합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환경, 내가 하루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을 때도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환경. 이게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다섯째는 생활비 구조입니다. 집값만 보고 결정했다가 매달 나가는 비용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비, 교통비, 생활물가, 관리비.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이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반대로 고정 지출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삶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결국 생활비는 삶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즘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거처를 다시 고릅니다. 그들이 찾는 곳은 대단한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동네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평범함 속에 살기 쉬운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누가 말하는 유명한 지역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지명이 아니라 그 지명이 가진 공통된 조건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곳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도보로 생활이 가능한 중소도시의 중심 생활권 혹은 대도시 외곽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촘촘한 동네 그리고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다는 건 단지 물건을 싸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주침이 노년에는 큰 의미가 됩니다. 또 도서관이나 작은 문화 공간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루를 채울 무언가가 가까이 있다는 건 삶의 리듬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을 길이 있습니다. 걷는 길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또 흥미로운 변화는 주거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실버타운 하면 한 건물 안에 모든 서비스를 몰아넣는 형태를 떠올리기 쉬웠죠. 물론 그런 형태도 여전히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모델도 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은 따로 두되 생활의 일부를 느슨하게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용 식당이 있어 원하면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사랑방 같은 공용 공간이 있어 취미 활동이나 모임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돌봄이나 의료 연계를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혼자 살되 완전히 혼자는 아닌 형태. 집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관계는 끊기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곳으로 먼저 움직이는 세대가 있습니다. 흔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은퇴는 했지만 아직 활동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힘이 남아있는 시기. 이분들이 먼저 옮겨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늦게 움직이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사정이 됩니다.
아파서, 계단이 힘들어서, 혼자 두려워서 떠나는 이사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이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가 됩니다. 이주를 결심한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집값과 입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내가 살기에 좋은 집,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집, 그리고 그 지켜줌은 의외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잠깐 나가 걸을 수 있는 길, 병원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리, 인사할 수 있는 이웃, 불안하지 않은 지출 구조.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을 지켜줍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대도시 아파트에서 오래 살던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요. 반면 체험 삼아 한 달 머물렀던 작은 도시의 생활권에서는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장을 한번 돌고 공원에서 걷고 도서관 들렀다가 동네 카페에서 사람들 이야기 소리를 듣고 오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요. 특별히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하루가 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용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고정비가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했는데 2주 후에는 부담이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졌다고요. 돈을 아낀다는 느낌보다 불안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이 줄면 사람은 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건강이 나아지고 건강이 나아지면 다시 삶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집의 변화가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가족 관계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어디가 좋다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이 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첫째, 나는 사람과 어울리면 힘이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있어야 회복되는 사람인가? 이 답에 따라 커뮤니티의 밀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건강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관절이 약해졌을 때, 어지러움이 잦아졌을 때, 외출이 부담스러워졌을 때도 살기 쉬운 구조인가? 셋째, 나는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가? 아니면 차가 없으면 불안한가? 넷째, 나는 조용함이 편한가? 아니면 적당한 소음과 사람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가? 다섯째, 나는 한 달 지출이 어느 정도일 때 마음이 편한가? 그리고 그 지출이 지금의 수입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면 막연했던 고민이 훨씬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이사보다 체험이 더 똑똑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한 달이나 몇 달 그 동네에서 실제로 살아보며 나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진이나 글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내 무릎에 어떤 느낌인지,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이런 건 몸이 먼저 압니다. 체험을 할 때는 한 가지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원 길이 좋았다. 약국이 가까워 든든했다. 시장에서 인사 한마디가 따뜻했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나중에 큰 결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비를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사는 곳에서의 고정비와 체험한 곳에서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집은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살기 쉬운 구조여야 합니다. 그 구조는 접근성, 의료, 걷기, 관계, 생활비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화려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답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집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집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혹은 부모님의 거처를 고민하는 자녀분이 오늘 한 가지라도 더 선명한 기준을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집을 자산으로만 보지 말고 삶의 구조로도 바라봐 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노후를 크게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